미국과 쿠바의 역사적인 관계 정상화 선언 이후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미국 방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0여 년 동안의 쿠바 봉쇄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금요일마다 한반도와 국제 문제 조망해보는 시간이죠. 월드리뷰 황준호 뉴스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 소식. 저기 라울 카스트로 의장이 미국 방문하게 되는 겁니까? 예, 지난 수요일에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할 때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쿠바에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백악관 대변인이 카스트로 의장의 미국 방문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 걸 보면 라울이 먼저 미국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측이 1년 반 동안 비밀 협상을 해와서 많은 문제들을 그동안 풀어왔고 또 양측의 정치범 석방도 즉각 이루어지면서 예상보다 빨리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53년 동안이나 앙숙이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지금 속도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역사적인 관계 정상화 선언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예.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겁니까? 예, 미국 국내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권력을 모두 공화당한테 넘겨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역으로 그 참패가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준 측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저것 재지 않고 2년 남은 임기 동안에 자기의 치적 쌓기에만 신경을 쓸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민 정책이라든지 기후변화 문제 이런 데서 이미 그런 행보를 보였고 이번 쿠바 관계 정상화하고 관계 정상화도 역시 그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쿠바에서 탈출을 해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미국의 대쿠바 강경 정책을 하도록 영향을 많이 미쳐왔습니다. 그렇지만 쿠바 이민자들의 세대가 이제 바뀌면서 고국 쿠바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 요인들이 오바마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부럽습니다. 네. 네. 국제정치라는 큰 틀에서 한번 조망해 볼까요? 예, 미국과 쿠바의 적대 관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적대 관계의 산물입니다. 그렇지만 소련 해체 후에 20년이 넘었고 그 얘기는 곧 미쿠바 적대 관계의 뿌리가 뽑힌 지가 20년이 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과거에 쿠바를 경제적으로 떠맡았던 그런 소련이 붕괴된 후에는 그 빈 공간을 10년 넘게 베네수엘라 반미 정권이 받쳐줬습니다. 그렇지만 베네수엘라가 구소련만큼 미국의 상대가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최근에 유가 하락,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베네수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쿠바 입장에서도 베네수엘라는 썩은 동아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내미는 손을 잡지 않았겠냐 이런 분석을 블룸버그 통신이 내놨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교황의 역할도 컸다고 하더군요. 예, 넬슨 만델라가 미국과 쿠바에 맞선을 주선했고 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결혼을 시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장례식장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의 역사적인 악수 장면이 있었습니다. 1959년 쿠바 혁명 이후에 54년 만에 처음 있었던 미 쿠바 두 정상의 악수였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만델라는 죽어서도 화합의 장을 만드는구나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또 그 후에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두 정상한테 전화도 하고 또 협상이 꼬일 때는 양국 대표단을 바티칸으로 초청하면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활동을 폈습니다. 두 나라의 수교를 가능케 했던 그런 정치 경제적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있었지만 그 바탕 위에서 두 나라를 엮어줬던 만델라와 교황, 이런 세계적인 인물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네, 만델라가 맞선을 주선하고 교황이 결혼시켰다. 예. 이건 어디서 나온 표현입니까? 예,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네. 귀에 쏙 들어옵니다. 자, 국제 문제나 한반도에 관한 좋은 칼럼, 오늘은 어떤 거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역시 이 오바마 대통령의 미 쿠바 관계 개선 성명서를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예, 그제 발표한 특별 성명인데 워낙 이게 명문이라서 이거를 소개 안 하면 뭘 소개하겠냐 이런 생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글에서 쿠바가 들어가는 자리에 북한을 바꿔서 넣어보면 지금 이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뭐가 문제인지 곧바로 드러납니다. 미국은 그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성명서였습니다. 네, 먼저 그럼 그 원 문구를 한번 볼까요? 예, 주된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쿠바를 고립시키는 미국의 수십 년간의 정책은 쿠바인들에게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를 건설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이 정책은 최고의 선의를 가지고 출발하기는 했지만 효과는 미약했다.
1961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쿠바는 카스트로 일가와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대쿠바 정책 실패를 아주 시원스럽게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명서에도 실패한 접근, 또 실패한 정책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아주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또 성명서를 계속 읽어보면 똑같은 정책을 쓰면서 다른 결과를 내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쿠바 붕괴를 추구하는 정책은 미국의 이익에도 또 쿠바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나라를 실패한 국가로 몰아붙이는 것보다 개혁을 지지하고 또 독려하는 것이 더 낫다는 교훈을 어렵게 얻었다. 이런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명에 쿠바 대신 북한으로 바꿔보면 우리한테도 의미 있는 성명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바꿔서 읽어보자면 네. 1948년 이후 미국이 대북 봉쇄 정책을 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은 김일성 일가와 조선노동당이 통치하고 있다. 이거는 팩트가 되고요. 네. 또 어떤 나라를 실패한 국가로 몰아붙이는 것보다 개혁을 독려하는 게 낫다. 이 부분은 북한에 대한 봉쇄보다는 북한을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혼도 내면서 그렇게 서로 상종하는 게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에 더 실효적이다라는 소위 대북 포용 정책의 기본 정신입니다. 미국이 쿠바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북한에 대해서도 그런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약하지만 말 잘 안 듣는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고 양보했을 때 그 나라가 결국은 따라온다라는 사실도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래도 북한하고 쿠바가 아주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쿠바는 소련이라는 배후 세력이 없어진 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이 넘었지만 북한에는 중국이라는 배후 세력이 지금 있고 또 중국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양 두 나라가 구조적으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북한하고 똑같이 중국이라는 배후가 있고 또 북한보다 훨씬 더 중국에 종속적이었던 미국의 적대국이었지만 미국과 손을 잡았던 일이 몇 년 전에 바로 몇 년 전에 있습니다. 미얀마의 사례인데요. 그 미얀마의 사례를 본다면 미국이 중국 때문에 혹은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북 관계를 못 풀고 안 푼다라고 보는 것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키는 미국이 지고 있다는 사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미국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외신들, 외국 그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 좀 짚어보죠. 예. 그 파키스탄에서 끔찍한 학생을 상대로 한 테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140명 정도 학살이 당했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이 파키스탄 정부군에 대한 보복으로 저지른 일이었는데 특히 군인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 자녀들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파키스탄 탈레반이 보낸 이메일을 인용하면서 이들 학생 50여 명 정도, 총 14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유력 장교의 자녀였고 그거를 탈레반이 확인하고 죽였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학교 자체가 군 부설 학교였는데요. 파키스탄 탈레반은 정부군의 손에 죽은 탈레반 아이들을 위한 복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이 파키스탄 정부군이 보복 공격을 해서 지난 3일 동안 파키스탄 탈레반 116명을 사살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피해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파키스탄 정부와 또 파키스탄 탈레반 예. 어떤 관계인 겁니까? 예, 파키스탄 정부는 9.11 테러 후에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탈레반하고 적대 관계가 됐습니다. 원래는 파키스탄 정부가 1979년 이후로 이슬람 무장 저항 세력을 지원했고 또 거기에서 탄생했던 탈레반을 파키스탄 정부가 지원하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2001년 9.11 테러 후에 미국의 압력 또 지원 이런 것 때문에 파키스탄 정부군이 탈레반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탈레반과 파키스탄 정부군이 완벽한 적이 됐습니다. 뭐 그 와중에 조금 복잡하게 파키스탄 정부의 일부가 탈레반하고 연계를 맺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2009년부터는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서는 정부군과 탈레반의 사실상 내전 상황이 벌어졌고 이번 학살과 보복 학살 이런 것들도 역시 그 여파 중에 하나로 분석됩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슬람 무장단체 IS 민간인 학살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가 자기네 전사들과 결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성 150여 명을 살해했습니다.
이라크 인권부가 지난 16일에 확인한 사실인데요. IS 전사들이 이라크 서부 알-안바르 지방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고 공동묘지에 집단 매장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살이 일어난 정확한 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임신한 여성들까지 살해하는 아주 잔인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알-안바르 지역은 IS가 지금 급속히 세를 확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달에도 성인 남성 40여 명, 그리고 여성 6명, 어린이 4명 이렇게 50명이 민간인들이 사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마 같은 학살 행위를 한 세력은 물론 용서될 수 없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 IS란 단체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부산물이라는 사실, 또 파키스탄 내전 역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의 부산물이라는 사실, 이런 공통점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